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. 상하이 금 거래소의 SHGF999의 가격과 중국 내수의 금 가격 SAU CNY의 가격 갭이 역전되었고 그 갭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. 대충 봐도 노란색 선이 항상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된 겁니다. 참고로 해당 프리미엄은 2017년도에도 약 3%가 형성이 되었고 이 3%를 이번에 다시 돌파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6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. 중국 발렌타인데이, 최근 몇 년간 떠오르는 주요 쇼핑 행사다라고 되어 있죠. 발렌타인데이에 금을 주고 받는다? 중국은 정말 좀 희한한 나라 같아요. 그죠? 여기에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추가로 곁들이면 중국에는 9월에 발렌타인데이와 주얼리 박람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6월부터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160톤의 금을 선제적으로 출하시키면서 금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을 풀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. 참고로 평균보다 현물을 더 많이 출하했습니다. 위에 있는 이 선이 10년 평균이고 최근 이 녹색이 2023년도의 움직임이죠.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은 양을 출하한 겁니다. 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해요. 이 수요 덕분에 런던 상하이 금 가격 스프레드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. 이런저런 영향으로 중국의 금 ETF 상품에 8월 한 달에만 20억 위안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.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29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해서 10개월 연속 금 매입 계획을 급하게 발표했습니다. 문제는 추석인데 추석에 왜 금을 또 주고받나 싶지만 어쨌든 중국의 하이주얼리 엄청나게 비싼 행사들로 인해서 지금의 금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정말 대중적인 수요에 의했으면 볼륨, 즉 거래량에 이런 무언가 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 수요는 재밌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. 빨간색 선은 상하이 금시세 벤치마크, 즉 중국 금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선이고 우측의 LBMA, 런던 금은시장의 시세입니다. 이 선을 확인해보면 해외 시세는 떨어지는데 중국의 금시세는 오히려 오른 상황이죠.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익률로 치면 S&P 500 다음으로 중국의 금이 두 번째 수익률을 기록해버렸습니다. PBOC, 중국 인민은행의 연속 금 매입도 그렇고 중국 내의 골드 ETF에 몰리는 금의 고정적 수요도 그렇고 이 상황은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중국 내의 자본의 이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걸 오피셜로 낼 수는 없는 거죠. 중국 내에서 위안화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절대 나올 수 없겠죠. 하지만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믿고 사랑하는 애국심의 베팅, 애국 베팅을 한 사람들은 앞선 기사에서 7.3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엄청난 손절이 나갔다고 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WBETH의 대량 이동이 있었습니다. WBETH는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을 리브랜딩해서 출시한 거예요. 이더 2.0 스테이킹을 이더 스테이킹으로 리브랜딩하고 랩트 비콘 이더를 도입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파생 상품과 같은 거예요. 어쨌든 핵심은 단순히 스테이킹 보상뿐만 아니라 거래소 외부 디파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. 정확히 따지면 이 물량은 민팅을 해서 바이낸스로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 금액이 시간당 들어오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일반 알트코인에 비해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. 이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대량 이동은 그레이스케일이 뻘짓이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. 그런데 이번에 바이낸스로 들어온 이 엄청난 이더리움은 무시할 양이 아닙니다. 무려 10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이죠.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. WBTH를 쉽게 비유해보면 마치 오늘 밤 한일전 축구가 열려서 아파트 앞 교촌치킨에서 축구로 인해 쏟아져 들어올 주문에 대비해서 미리 100마리를 초벌해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WBETH를 쓸 곳은 바이낸스 기반의 디파이와 VIP 담보대출 뿐인데 이번 민팅의 주체가 바이낸스로 예상되는 바라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을 할 리는 없고 이 WBETH를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디파이에 공급할 목적으로 비유해드린 것처럼 미리 초벌 구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참고로 최근 WBETH의 대규모 민팅이 3번 있었어요. 8월 31일, 9월 1일, 그리고 9월 14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민팅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민팅된 WBTH의 90%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바이낸스 14번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. 수량으로 치면 약 27만 5천여 개의 물량이 되죠. 어마어마한 물량이 바이낸스 14번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또 재밌는 한 가지는 이 바이낸스가 리브랜딩해서 만든 WBTH가
이미 유명했었다면서 텔레그램 팔로워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톤코인이나 MEXC 거래소, BNB, 시바이누,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죠. 이런 거래소나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많은 팔로워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WBETH로 디파이를 굴리는 걸 유행시키긴 할 모양인가 봅니다. 지금 중국 내의 비정상적인 금수요도 그렇고 바이낸스가 각 잡고 디파이를 돌리려는 시점도 좀 특이하고 꽤나 많은 중국인들이 위안화 대규모 평가 절하 그리고 통화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분명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과연 다시 한번 디파이 열풍이 불게 될지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양한 코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크립토일과 함께 하세요. 감사합니다.